자, 안녕하십니까. 디스코마리의 오만선장입니다. 자, 오늘 또 중고배를 또 리뷰를 하려고 좀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자, 지금 이 왼쪽에 보시면 카타마란 세일요트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46피트 파운틴 파조. 자, 연식은 96년식 모델입니다. 파운틴 파조사. 제가 좀 마음에 들어하는 첫 번째가 이 외관적인 디자인, 그리고 이 배 사이즈가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좀 이런 부분이 있어요. 안에 실내는 이따가 좀 들어가서 또 봐야 되겠지만, 자, 오늘 이 배 리뷰를 좀 준비를 하겠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배를 처음 접하신 분들한테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카타마란이란 말은 한국말로 하면 쌍동선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배 이 헐 자체에 물에 닿는 부위가 한 군데가 아니고 두 군데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넓고 물에 닿는 면적이 두 군데, 그리고 하나짜리, 그냥 우리가 말하는 보트라고 말하고 하면 그거는 단동선이겠죠. 그냥 일반 보트로 물속에서 한 면만 닿고 있는 거를 단동선 모노홀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자, 이 카타마란의 좀 장점이라고 이야기하면 공간이 일반 모노홀에 비해서 이 전체적인 폭이 상당히 좀 넓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파도, 정말 심한 파도가 아니고 적절한 파도에서는 단동선보다는 훨씬 좀 안정감이 있고 좀 이런 부분이 좀 있을 겁니다. 자, 이 뒤쪽으로 이 카타마란에 대한 이런 부분을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아까 설명하다시피 카타마란은 이런 물에 닿는 면적이 오른쪽 왼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가운데에는 이렇게 떠 있고, 이런 공간이 이렇게 두 개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이런 거를 카타마란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단동선은 이런 앞에 요트들 보이시죠? 물에 닿는 부위가 한 곳, 이런 배를 단동선, 모노홀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지금 저희가 이렇게 서 있는 공간이 요트에서는 이렇게 안으로 푹 파여 있는 공간을 콕핏이라고 합니다. 자, 뭐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이런 공간에 이제 콕핏의 구조가 이렇게 생겼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자, 이쪽이 지금 선장님이 운전할 수 있는 이렇게 운전석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자, 구조는 자, 이렇게 의자가 달려 있고 핸들, 그리고 기아를 넣을 수 있는 변속 레버 이렇게 좀 준비되어 있고, 엔진이 카타마란 엔진은 이제 두 개다 보니까 왼쪽 포트 스타보드 쪽에 이런 계기가 간단하게 볼보 계기판이 이렇게 게이지가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네요. 자, 시동도 한번 걸어 볼까요? 자, 스위치 버튼 켜고 스타트. 자, 시동은 오른쪽 거는 바로 걸린 것 같아요. 왼쪽 거 바로 그냥 걸자마자 바로 걸리는 것 같아요. 그 시동은 나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배에서 정말 좀 중요한 게 안에 뭐 실내 내부나 외부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은 뭐 조금 손봐가면서 인테리어를 하고 쓸고 닦고 하면은 깨끗해지는 부분이지만,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부분에서 배 전체적인 이 헐, 그리고 엔진, 이런 전기 부분이 저는 좀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 배 엔진 사양이 좀 오래된 모델이고 좀 그런 부분은 있지만 뭐 운항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을 정도의 지금 엔진 상태인 것 같습니다. 뒤쪽에 마지막으로 뒤쪽 구간에 이런 플랫폼이라고 하죠. 사람들이 걸어 다닐 수 있는 이런 뒤에 플랫폼 공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오른쪽에 보니까 이 배는 이 조그만한 소형 크레인이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네요. 요즘 나오는 배들은 이런 크레인이 없거든요. 근데 이 크레인 가격이 상당히 좀 비싼 겁니다. 근데 이 용도가 이런 고무 보트라든가 이런 거를 조그만한 걸 여기다가 이렇게 달아가지고 장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구명 보트라든가 어떤 넓은 바다에서 배를 세워놓고 내가 해안으로 접근할 때 그때 이렇게 조그만한 고무 보트를 내려가지고 이동을 할 수 있고, 그런 용도로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뭐 무거운 물체 같은 것도 이걸로 들 수 있다 보니까 아주 편리하게 또 이런 게 또 장착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포트 스타보드 쪽에 보면 이 요트가 세일요트다 보니까 이런 수동 윈치가 이렇게 두 개씩 이렇게 네 개가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뒤에 보니까 이런 해치문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해치문은 이 왼쪽에 엔진 룸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이쪽 뒤쪽으로 보시면 엔진 하나, 두 개, 이쪽에 이제 기름 탱크하고 엔진이 이렇게 실려 있는 이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자, 이제 앞에 공간을 좀 볼게요. 야, 지금 제가 이 배를 리뷰를 하면서 제일 마음에 드는 이 공간인 것 같습니다. 이 배 사이즈, 파운틴 파조 46피트에
이 사이즈는 정말로 마음에 든 것 같아요. 위에 오니까 정말 크기는 와 50피트급 이상의 이런 공간이 이렇게 확보된 것 같아요. 자, 앞쪽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앞쪽 구간은 원래 이쪽 부분에 해먹이 이렇게 설치가 돼 있던 구간이었는데 지금은 해먹의 좀 상태가 좀 노후돼 가지고 위쪽에다가 이런 플랫폼, 이런 발판을 좀 이렇게 새로 장착한 것 같아요. 근데 뭐 굳이 해목이 아니어도 이런 부분도 인테리어를 다시 이런 뭐 해목으로 다시 해도 될 것 같고, 아니면 이런 플랫폼으로 다시 전체적인 면을 이렇게 좀 수리를 좀 한다 하면 정말로 큰 요트인 것 같습니다. 앞쪽에서 뒤쪽으로 한번 봐볼게요. 자, 뒤쪽 구간에 지금 이 밑에 쪽을 또 보니까 이 배 앞 그 선수 쪽에 이런 창고 공간 같은 게 또 상당히 큰 공간이 있어요. 지금 이 윈치라는 게 바닷가에서 배를 정박할 수 있는 이런 큰 윈치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이 안에다가 윈치, 로프 이런 줄 같은 거를 수납할 수 있고, 각종 그 셀링이라든가 이런 안전 장구 이런 거를 좀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 좀 구비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 지금 이 뒤쪽으로 이런 마스터 뒤로에 붐이 이렇게 설치가 돼야 되는데, 붐은 지금 다른 작업 때문에 저희 이 배 선수님이 창고에다가 이렇게 보관을 해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붐대를 설치하면 있어야 할 이런 세일 요트에 준비되어 있는 거는 다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세일 상태나 이런 부분은 그리 뭐 좋진 않지만 세일을 피면서 운항하는 데는 전혀 지장 없다고 하니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배 실내를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안에 들어와 보니까 공간이 뭐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자, 배를 왼쪽부터 한번 구경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쪽에 이제 설명을 하나씩 드리겠지만, 왼쪽 부분에 이 에어컨이 지금 하나가 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 해상용 에어컨이 아니고 육상용 에어컨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왼쪽으로 보면 이 싱크대, 주방 좀 시스템이 좀 특색 있게 이렇게 좀 생겼네요. 싱크대, 그 다음에 뭐 전자레인지, 그리고 냉장고, 이런 게 이렇게 좀 준비가 되어 있는 요트고요. 그리고 여기 이 사롱 안에서 주방과 이 테이블이 같이 이렇게 붙어 있는 과정에 이런 노래방,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이런 노래방 반주기, 앰프가 이렇게 또 설치가 되어 있네요. 마이크는 무선 마이크 이렇게 좀 준비가 되어 있고, 오른쪽으로 보시면 여기가 이제 쇼파인 것 같아요. 뭐 많게는 뭐 5-6명 정도는 앉아가지고 여기서 편안하게 이렇게 쉴 수 있는 이런 공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바로 저 뒤쪽으로 보니까 여기 앉아가지고 노래를 부르면서 이런 볼 수 있는 이런 TV, 브라운관 모니터가 이렇게 또 준비가 되어 있네요. 자, 이쪽도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TV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 그 바로 옆에 가 보니까 이 배 요트의 배전반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배 전원을 컨트롤할 수 있는 이런 배전판이 이렇게 다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DC에 관련되어 있는 이런 스위치하고 AC에 관련되어 있는 스위치. 자, 이러면 전압 테스트나 이런 것도 여기에서 모든 이 배의 전기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이런 배전판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배가 이 작은 배가 아니고 이 파운틴 파조의 46피트 모델이다 보니까 좀 배가 좀 곡선미가 각진 게 아니고 좀 dur글dur글하게 좀 아기자기하게 좀 생긴 것 같습니다. 자, 왼쪽 포트 쪽에 이런 선실로 좀 들어와 봤습니다. 상당히 좀 길게 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생각보다 좀 좁은 것 같은데 이렇게 또 걸어 다니니까 뭐 지나다니는 데는 큰 문제 없게 이렇게 좀 아담하게 좀 준비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안에 선실, 크루룸 선실을 한번 보겠습니다. 좀 인테리어 상태나 이런 부분은 좀 많이 좀 오래돼 가지고 좀 낡은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거는 뭐 인테리어를 다시 해 가지고 한다면은 뭐 나쁘진 않는 구조인 것 같습니다. 실제 안에 이 침실 공간을 이렇게 보니까 좀 특색이 있어요. 그리고 또 상당히 또 보기보다 좀 넓습니다. 눈으로 이 침실 하나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런 침실 밑에 이런 구조가 좀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각종 옷을 걸 수 있는 뭐 옷장이라든가, 그리고 이런 뭐 여러 가지 뭐 수납장들도 상당히 좀 많고요. 자, 이쪽은 침실로 올라가는 이런 구간인 것 같아요. 발판에도 보니까 이런 수납 공간이 좀 상당히 좀 많은 것 같아요. 자, 수납 공간이 정말로 많아요. 한
전체적으로 올라가는 침실에 붙어 있는 이런 수납 공간이 한 6, 7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하나하나씩. 자, 이런 구조로 이렇게 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왼쪽을 또 앞쪽 포트 쪽에 침실 쪽 앞쪽을 보니까 이런 창고 같은 게 이렇게 하나 좀 보이네요. 안에 좀 많이 좀 낡긴 했지만 그래도 정말로 많은 짐을 좀 넣을 수 있는 이런 창고 공간, 이런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왼쪽으로 또 보니까 이런 창문 같은 게 또 이렇게 좀 준비가 돼 있네요. 자, 이쪽으로 이렇게 공기를 순환할 수 있고 햇볕이나 이런 거를 좀 통풍을 할 수 있는 이런 창문이 또 조그맣게 이렇게 하나 또 준비가 돼 있고, 이 배가 좀 그래도 좀 좋은 게 지금은 이 위쪽이 천장을 보니까 좀 유리가 이 PC 유리가 좀 많이 상해 가지고 좀 보이진 않겠지만 이 부분을 새 걸로 좀 이렇게 갈면 저녁에 이 침실에 누워 가지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좀 잘 수 있는 이런 또 이런 해치가 이렇게 또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왼쪽으로 가는 길에 이 배 딱 중간 정도에 보니까 또 이런 화장실이 이렇게 좀 준비가 되어 있네요. 화장실 공간은 다소 그리 큰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화장실 바로 옆에 이 볼일을 보면서도 이런 해치, 이런 창문이 되어 있네요. 바로 옆에 보니까 이렇게 물이 바닷물이 이렇게 돼 있고 이 공간에 이렇게 좀 이런 시스템에 이런 해치가 또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화장실에 이런 수납 공간. 자, 이 위쪽도 보니까 화장실 쪽에 이런 조그마한 창문이 이렇게 바깥에 이렇게 환풍 이런 냄새나 이런 거를 좀 뺄 수 있는 이런 조그마한 창문이 또 준비가 되어 있네요. 자, 화장실 변기 시스템은 자동이 아니고 수동으로 장착이 되어 있네요. 이런 백큐 시스템으로 해가지고 화장실 일을 보고 할 때는 위아래로 이렇게 눌려가지고 이렇게 화장실 일을 사용할 수 있는. 자, 이제 화장실을 또 구경을 했고요. 뒤쪽에 뒤쪽을 보니까 이쪽이 마스터룸인 것 같아요. 여기 오니까 이쪽이 마스터룸이 아니고 앞쪽이 마스터룸인 것 같습니다. 공간이 앞쪽이 이 뒤쪽보다 좀 더 큰 것 같아요. 뒤쪽을 이렇게 크루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뒤쪽도 앞쪽하고 좀 비슷하게 이런 침실 바로 밑에 이런 수납 공간이 똑같이 정말로 이렇게 많은 것 같아요. 이 배 이렇게 또 뒤쪽을 보니까 이쪽에 이런 스위치 같은 게 있는데 이 스위치는 이 배의 스타보트에 관련된 엔진의 셀렉터 전원 스위치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이 배를 운항을 나갈 때 이거를 켜야지만이 엔진의 그 전원을 시동을 걸 수 있게 이런 전원 스위치가 이쪽에 셀렉터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네요. 배를 운항 중에 나갈 때 이 부분의 셀렉트를 이렇게 켜가지고 배에 시동을 걸 수 있게 이걸로 전원 차단을 켜고 끄고 하는 이 셀렉터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메인 스위치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자, 이제 스타보드 쪽으로 한번 내려가 볼게요. 자, 스타보드, 자, 오른쪽으로 또 내려와 봤는데 오른쪽도 왼쪽하고 구조가 똑같은 것 같아요. 자, 뒤쪽 방부터 들어가 볼게요. 뒤에 포트 쪽하고 구조는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뭐 모든 각종 수납장이라든가 뭐 침실, 이런 해치 창문이나 이런 구조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자, 바운티 파조 46피트를 시운항까지 지금 한번 해보려고 해가지고 시동 걸고 바로 지금 한번 나와봤습니다. 운항하는데 뭐 지장이 있는가? 먼 바다는 안 나갈 거고요. 항 내에서 뭐 엔진 상태라든가 뭐 기아 전원진 상태 이런 거를 좀 체크 좀 하려고 운항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지금 이제 바닷가 나와서 운항을 잠깐 한번 해봤는데 배가 크기가 크다 보니까 안정감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파도가 오늘 조금 있는 편인데 실제 바닷가 나가서 운항을 하니까 배가 크게 흔들림이 없는 것 같아요. 또 뭐 작은 배들 뭐 40피트 미만짜리 이런 배들은 밖에 나가면 좀 흔들림이나 이런 게 많은데 이거는 아주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중고배 리뷰를 마치는 과정에 이 배 금액이 선주님은 한 2억 정도를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안에 좀 인테리어를 좀 수리할 부분도 있긴 하지만 인테리어만 잘하면 아주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영업 목적으로는 영업용이 제가 보기에는 관심 있으신 분은 영업용으로는 아주 딱일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선주님한테 연락을 주시면
가격 절충은 좀 가능하다고 하니까 이렇게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을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디스콘마리의 오만 선장이었습니다.